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국도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증시도 뭐 고점 부근에 와 있고 하지만 그다지 시장에 뭐 큰 감흥이 없다. 네. 내 계좌는 소외돼 있다. 이런 분들이 유난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항상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수가 뭐 3천이 아니라 4천 가더라도 내 계좌는 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있죠. 예. 그런 현상은 늘 나오니까 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현재 국면에서 연준이 난감할 거예요. 네. 연준이 뭐 지난번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아마 욕을 먹을 것이고 그렇다고 적극적인 또 의견을 표명하면 또 시장을 배신했다고 또 욕을 먹을 겁니다. 맞아요. 굉장히 난감해요. 해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관련해서 날씨도 지금 좀 덥잖아요. 네. 서머랠리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썸머랠리 예, 좋은 이번 거죠. 여름에 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에이, 설마 혹시 이런 장 분위기가 뭐가 있을까 싶은데 네. 우린 모든 걸 다 그 계획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든 안 오든 어떤 가능성은 보이니까 살짝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뭐 내일 새벽에 그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오늘까지는 쉬겠죠. 조용할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떤 공백이 보이는데 뭐냐면 우선 이 장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요거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거 글로벌 백신 접종률 보시면은 한 2주 만에 보여드립니까? 아주 큰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영국, 미국, 독일은 변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미 1차 접종률이 뭐 50%, 60%, 심지어 이스라엘은 63%까지 나오니까 네. 뭐 여기는 변할 게 없죠. 근데 아래쪽에 우리 한국을 보시면은 굉장히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네요. 예. 뭐 10% 아래였는데 갑자기 25%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이스라엘 처음에 올라올 때 이 각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과연 몇 달 걸릴 것인가? 몇 달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느낌으로는 지금 속도로 보면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또 창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긴장이 되는데 근데 2차 접종까지 맞으면 90%까지 방어된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뭐 우려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빨리만 맞추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서 경기와 기업 실적을 놓고 보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모멘텀 상으로 봤을 땐 피크아웃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움직였던 그 소재주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피크아웃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관련된 어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최근에 좀 피크아웃 느낌이 나와요.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반영된 모습. 제가 한국 이 기준으로 한 20에서 한 30% 올라가면 좀 주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그 구간까지 왔어요. 네.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구간을 놓고 보면 경제적인 상황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연준에서 테이퍼링 얘기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 우려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 주가가 지금 3천 위에 올라와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이건 글로벌 전체가 똑같습니다. 밸류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 우려가 있거든요. 요거 두 개를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 우선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렇게 1.4%대까지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이 웬 말이야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다만 그때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던 게 고혈압처럼 이건 남아있어요. 띵하게 남아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게 폭발하지 않을 뿐이지 계속 남아있는 건 분명한 것이고 다만 최근의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 분위기죠. 그러면 FOMC 회의에 지금 남아있는 FOMC 회의, 원래 남아있는 FOMC 회의의 일정을 잠깐 보시면 뭔가 공백이 보이는데 제가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자, FOMC 회의 일정입니다. 12월은 지금 빠져있는데 12월도 있습니다. 6월, 7월에 FOMC 회의가 있고 8월은 없어요. 9월, 11월, 12월까지 FOMC가 꽉 차 있는데 여기 6월과 9월 쪽에 빨간 표시로 제가 해놨죠. 이 빨간 표시는 것은 인터뷰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좀 중요한 FOMC 회의가 되겠죠. 그래서 6월과 9월이 중요한데 8월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잭슨 밀팅이 있어요. 이때 8월 한 말 정도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7월의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그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 경제 봉쇄를 했던 게 2, 4분기였거든요. 그러면 4월, 5월, 6월 수치는 엉망이었어요, 작년에. 네. 그것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이스 기저효과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되냐? 그건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야. 그러면 정상적인 수치를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7월을 봐야 된다. 이게 연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 인플레 현상은 일시적인 거니까 조금 있어 봐라. 연준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7월의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8월이에요. 그리고 마침 8월 말에 잭슨 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 홀 미팅은 1년에 한 번 각국의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장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통 좀 중요한 얘기가 가끔 나와요.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큰 일이 없다면 특별한 어떤 멘트가 없다면 그러니까 양극단적인 코멘트만 없다면은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7월의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8월 정도까지 만약에 8월 가서 7월 지표를 확인했는데 이때도 인플레 상당히 좀 세게 나오면은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인 것이죠. 그럼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잭슨 홀 미팅에서 언급이 나오고 9월 FOMC 회의에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7월에 경제 지표를 확인했는데 별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더 밀리는 거죠. 어쨌든 7월 경제 지표를 확인해야 뭔가 달라지는데 그 사이를 놓고 보면 만약에 내일 새벽에 나오는 FOMC의 결과가 별 게 없다. 이달 별 게 없다. 그러면은 7월 회의도 아마 별 거 없을 겁니다. 왜냐면 8월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6월 중순부터 해서 한 8월 초까지는 공백이 생겨요. 정책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백 구간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지금처럼 손가락 빨고 놀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 랠리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인데 마침 7월은 또 실적 시즌 돌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적 생각해 보면 서프라이즈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7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2, 4분기 실적도 삼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백 구간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잘하면 서머 랠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가 내일 새벽에 일단 극단적인 것만 안 나오면 돼요. 만약에 기존처럼 우리는 모르겠다. 좀 기다려 봅시다. 일시적인 거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의심을 합니다. 이것도 안 좋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분위기가 안 약간 좀 센데 우리 좀 뭔가 할까요? 라고 나오면 배신이야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아마 줄만 잘 타면 6월만 잘 넘기면 내일 새벽만 잘 넘기면 한 달 반 정도의 좋은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이 지수에서 우리가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밸류, 우리 기업 실적들, 글로벌 전체 밸류는 문제가 없는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글로벌 PER 밴드예요. 이게 뭐냐면 최근 5년 동안을 놓고 봤을 때 우리 PER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PER이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놓고 봤을 때 한 11배에 있었어. 뭐 이런 평균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아래냐 위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PER이 지금 한 15배인데 이러면 비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 글로벌 PER 밴드가 제일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빨갛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얼마 정도였냐면 PER이 거의 한 13배에서 20배. 이게 글로벌 전체예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파란색 보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 5년간 평균 PER이 여기 왔다 갔다 했었는데 상단에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미국 잠깐 볼까요? 글로벌 미국 잠깐 보시면 밴드가 여기에 있는데 PER 밴드가 지금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상단이네요. 여기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부담이 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잠깐 볼까요? 한국 요겁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PER 밴드가 한 7, 8배에서 거의 한 15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5년 동안. 네. 근데 지금 밸류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숫자가 얼마냐면 약 12배. 12배인 거예요. PER이 지금 우리가 12배입니다. 이 포워드로 12개월 선행 포워드입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일 돈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PER이 얼마인가? 12배입니다. 비싼가요? 별로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평소에 우리가 10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한 10배에서 한 11배 될 겁니다. 네, 평균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그렇죠. 상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도 지금 재평가되고 있잖아요. 배당도 늘어나고. 그러면 12가 과연
비싼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FOMC 회의에서 별일만 없다 그러면은 요 밸류를 감안했을 때 잘하면 조심스럽게 서머랠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은 조심스럽게입니다.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해서 요것만 일단 살짝 언급만 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썸머랠리를 우리가 염두를 해둔다면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궁금한데 사실 엔터주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예. 엔터주 가운데서 SM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제 또 SM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8% 넘게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 이러한 엔터주의 움직임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또 시총 3위로 올라서면서 어제 엄청나죠.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제가 엔터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아이돌 그룹을 이 나이에 뭘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긴 네. 합니다. 좋아하긴 하지만 이유는 딴 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장하는 쪽이 어딘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2차 전지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가는 지금 좀 맛이가 있지만. 네. 그리고 5G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그쪽은 좀 죽었고. 그러게요. 그렇죠? 성장성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플랫폼 쪽 카카오와 네이버. 네, 그렇죠? 맞아요. 이쪽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엔터주, K-팝이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한 5년, 10년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성장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성장한 쪽은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쪽은 지금 성장하는 쪽이지 죽어 있는 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엔터 쪽을 많이 말씀드리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좀 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SM은 거의 제가 5월 12일 날 말씀드리고 60%나 급등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요런 건 제가 날짜를 잘 기억해요. 또 자랑하려고. 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또 성장주 가치주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성장성만으로도 주식이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 다음엔 또 가치만으로, 실적만으로 올라가던 구간이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다. 네. 가치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그 한 개만 가지고는 오르기 힘들다는 겁니다. 변곡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거죠. 금리 인상 환경을 극복할 정도의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동성 회수가 나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실적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를 갖춘 종목이 지금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시장이 난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가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의 조건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런 종목이 몇 개가 있는가를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8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중에 여기 해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현금 비중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맞아요. 예, 이 현금 비중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변동성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방이니까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면서요. 대응하시려면 현금이 있어야죠. 네. 빠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 가는 종목 100% 들고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종목, 똘똘한 종목 70에서 90이 좋습니다. 지금 현금이 10에서 30인데 거꾸로 뒤집으면 주식 비중이 90에서 70이에요. 이건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장에 대해서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변동성을 대비한 현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엔터주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하이브하고 SM을 제가 두 개를 콕 찍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초에는 제가 하이브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5월 12일부터 제가 SM을 말씀드리는데 두 개 종목은 거의 지금 넥스트 레벨, 새로운 레벨로 가고 있어요. SM도 지금 5만 원 선을 넘어갔고 어제 8만 4천 원짜리 리포트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이브도 어제 29만 원을 때렸거든요. 16만 원에서 29만 원, 30만 원을 지금 레벨을 엿보고 있는 게 하이브인데 이 두 종목 그러니까 전체 엔터주들이 왜 강세를 보이냐면 간단합니다. 네.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는 얼마 전까지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온라인 매출로 매출이 터졌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하이브의 BTS 온라인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틀 공연을 했는데 700억. 이틀 만에요? 이틀 만에. 대단하네요. 굿즈까지 합하면 800억이 넘는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상적인 구간으로 가게 되면 엔터주들은 이번에는 콘서트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러겠죠.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겠죠. 그렇죠. 웬만한 기업들을 보면은 뭐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시대 이후를 갈라놓고 보면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백화점도 지금 보복 소비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여행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백화점 갈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커요. 여행주는 미래 땡겨 먹기 때문에 고민이 크고 엔터주는 뭐냐면 어느 쪽을 보더라도 모두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로 네. 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플랫폼이 가미가 됐는데 왜 제가 하필이면 SN과 하이브 두 개 종목만 찍어서 말씀드리냐면 두 개 기업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브는 위버스, SM은 리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기업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안 해도 활동기가 아닌 비수기더라도 돈을 벌어요. 구독 경제거든요. 월 얼마씩 내야 됩니다. 네.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제가 보기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익절가만 잘 정하시면 됩니다.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갈 때마다 익절가만 정해서 이 정도까지 조정 나오면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무난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SM은 지금 84,000원까지 목표가가 나와 있어요. 네. 하이브는 50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와. 50만 2천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가셔도 된다는 들고 말씀을 가자.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가 재미가 없어서 덕산 네오룩스를 하나 좀 집어넣었는데 삼성전자는 웬만하면 8만 원 선을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8만 원 선을 못 지켜주면 제가 뺄 수도 있습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는 뭐냐면 지금 왜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주도 힘을 못 쓰냐 하면 지난 4월인가요? 그때 대만의 TSMC가 실적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맛이 갔거든요. 네. 그럼 피크아웃이 안 난 쪽이 어딨냐를 보면은 덕산 네오룩스가 뭐냐면 OLED 소재입니다. OLED를 보시면은 이쪽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쪽에서 많이 OLED가 채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노트북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모두 채용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삼성의 QD 그 OLED TV 같은 경우 하반기에 나오죠. 또 이제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OLED 소재 같은 경우는 아직 피크아웃 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 좀 제가 좀 집어넣었고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는 제가 네이버를 좀 집어넣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있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항상 오늘이 최저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계세요? 예. 늘 보면 그래요.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걸 보면 네. 물론 비쌉니다만은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거 지금 시대에 누가 주목을 받느냐 성장성과 실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카카오가 거기에 해당되고 네이버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약간 바이오와 비교하면 바이오는 강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없잖아요. 근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강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렇죠. 거. 이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주가는 그 오름폭을 생각하면 무서운데 한 종목 정도는 뭐 많은 비중이 아니라면 가지고 있으면 소외감은 아마 덜 들 것이다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올려놔 봤고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약간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NC소프트입니다. 낙폭 과대주 중에 제가 NC소프트와 현대차가 올라가 있는데 NC소프트가 지금 불소2의 어떤 그 출시가 앞두고 있거든요. 네. 요건 아주 빠르면 제가 보기에 한 6월 30일, 좀 늦으면 7월 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라인업이 일정 발표가 언제 나냐면 이번 주나 빠르면 다음 주에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NC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은 추세선이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돌아 나올 거예요. 완만하게. 차트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구간에서 NC소프트가 만약에 신작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가 또 100만 원까지 바로 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팁을 드리자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일정이 픽스됐다는 기사가 나오면 네. 바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바로 100만 원까지 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인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터프한 시장,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성과 실적을 모두 가진 종목 쪽에 한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 전략 한 말씀으로 또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예, 방금 또 글로도 지나갔던데 네. 유연성 있는 포트폴리오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 이제 아까 현금 비중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일 FOMC 회의가 나오면 현금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네. 그 이후의 장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저는 뭐 길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시장은 분명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더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로 더 좋은 종목들로 좀 더 압축해 가야 된다. 이제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종목들을 압축해서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전략 지금까지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